대한민국의 배우.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걸쳐 드라마, 영화, CF 모두 정상을 찍은 배우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한류 스타다. 1990년대 드라마의 경우 눈에 띄는 히트작이 많은 편은 아니었으나 1997년에는 명작으로 회자되는 의가 형제에서 의사 역할을 분했고, 내가 사는 이유에서는 술집 작부인 정혜숙을 연기했다. 이를 비롯하여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아스팔트 사나이, 서궁의 김계시 등 작품에 대한 선구안이 높았다. 에드버킷과 파도, 김수연 작가의 드라마, 불꽃 등도 역시 1990년대 많은 인기를 끌었던 작품들이다. 그 외에도 윤석호 PD가 연출한 단막극, 은비령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이렇게 배우로서의 이미지를 다져가던 중인 2003년 이영애는 드라마 대장금에서 단독 주인공 서장금으로 출연하여 배우 커리어의 절정을 찍었다. 그녀의 첫 단독 주연작인 대장금은 이후 한국을 넘어 일본, 중국 등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한류 드라마로서 이름을 떨쳤으며, 주인공인 이영애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미녀 배우로서 크게 유명세를 얻게 된다. 영화의 경우 데뷔작인 인샬라의 경우는 제하고 특별 출연이나 단역 2편을 제외하면 4편이 남는데, 그 모든 작품에 참여한 영화인들이 대단한 거장들이다. 2000년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 2001년 허진호 감독의 봄날은 간다. 주유소 습격 사건으로 신드롬을 일으킨 시나리오 작가 박정우의 선물, 2005년 박찬욱 감독의 친절한 금자씨가 바로 그 작품들이다. 해당 작품들은 선물을 제외하면 단순 호평과 흥행을 거둔 작품에 그친 것이 아닌 한국 영화계의 레전드로 남은 걸작들이다. 연기력에 대한 평가도 데뷔 초창기에는 아쉬운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신중한 작품 선택과 다양한 연기 경험으로 호평으로 돌아섰다. 이영애는 남성 서사가 중심이었던 공동경비구역 JSA를 제외하고라도 2001년 봄날은 간다, 2003년 대장금, 2005년 친절한 금자씨로 2년마다 다른 역할과 성격의 작품들을 잇따라 선보이며, 단순히 아름답고 예쁜 배우가 아니라 연기도 잘하는 배우임을 스스로 증명해낸 배우이다. 특히 2005년 친절한 금자씨에서 백선생 최민식에게 복수를 다짐하는 서늘한 복수기 역할을 맡아 다시 연기 변신에 성공, 평론의 극찬과 흥행을 이루며 최고의 여배우임을 증명했다. 복수를 끝마친 후 보여주는 희열과 허무, 분노가 섞인 표정 연기는 이영애의 탁월한 연기력을 볼 수 있었던 명장면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대장금, 봄날은 간다, 공동경비구역 JSA 같은 작품들을 보면 알겠지만 단순히 어느 한 캐릭터에 갇혀있지 않고 여러 가지 캐릭터를 연기한다는 점은 분명 배우로서 호평받을 부분이다. 2000년대 이후로는 이영애가 단순히 예쁘고 아름답기만 한 CF 스타가 아니라 배우라는 것을 관객과 시청자들도 인정하게 되었다. 다른 작품들은 다 떼어놓고 본다 해도 드라마와 영화 역사상 최고의 작품들인 대장금과 친절한 금자씨로 지상파 방송사 연기대상과 국내 영화제 메이저 시상식 2개의 여우주연상을 탔다. 이영애보다 훨씬 많은 작품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 배우들도 쉽사리 따내기 힘든 타이틀임엔 분명하다. 게다가 해당 작품들의 명성과 임팩트도 엄청났다. CF 스타 겸 배우들의 경우 자신의 전형적인 CF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슷비슷한 배역만을 맡게 되거나 혹은 완전히 180도 다른 배역을 맡으며 연기 변신을 꾀하는데, 이영애의 경우 자신의 CF 스타로서의 이미지 산소 같은 여자를 역으로 이용하며 허를 찌르는 연기를 보여주었다. 연기력에 대한 평은 갈릴지 몰라도
이러한 뛰어난 배역 선택에 있어서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인 것이 친절한 금자씨로 이 작품의 원탑. 주인공인 이영애는 자신의 CF 속 이미지를 완벽하게 역이용하며 금자씨라는 인물을 구축해낸다. 결혼 이후 한동안 배우 일을 쉬었다가 여러모로 공을 들인 작품인 사임당, 빛의 일기를 통하여 오랜만에 배우로 복귀하였다. 이영애 자체만 놓고 보면 연기는 안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독립영화 이경미 감독의 아랫집에서 1인 2역을 연기하기도 했다. 그동안의 사극 이미지를 탈피하고 현대극으로 돌아왔으며 안정적이고 분위기 있는 연기를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사임당에 출연 이후 MBC의 새 드라마인 이몽에 출연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 봄날은 간다. 이후 유지태와의 호흡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세부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겨 결국 하차했고 그 자리는 이효원이 대체하게 되었다. 그 대신 영화 나를 찾아줘에서 아들을 잃고 살다가 아들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무작정 한마을에 뛰어드는 엄마 정연 역으로 스크린에 복귀했고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애통함과 절박함을 연기해내며 다시 연기 무대로 복귀하고 있다. 또한 이 영화로 25회 춘사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처음으로 수상하였다. 청룡영화상과 백상예술대상을 받았을 때보다 더 떨리고 의미 있는 수상이라는 소감을 남겼다. 2019년에는 송일곤 감독의 작품에서 스나이퍼 연기를 선보인다는 기사가 나와 화제가 되었으나 이후 후속 기사가 없어 무산된 것으로 추측된다. 2021년 10월 드라마 구경이의 주인공 구경이 역으로 4년 만에 복귀했다. 저조한 시청률과 더불어 장르에 대한 호불호가 갈렸으나 형사 출신의 히키코모리라는 어려운 배역을 안정적인 연기로 소화하며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는 호평을 이끌어냈다. 2023년 프랑스 드라마가 원작인 마에스트라의 타이틀롤이자 지휘자 차세음 역으로 캐스팅되어 좋은 연기를 선보였다. 비록 작품 자체는 56%의 시청률에 머물렀지만 이영애의 연기는 인상 깊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6년에 제작을 앞두고 있는 사극에도 출연을 확정지었다. 판타지오가 제작하는 드라마이며 대규모 제작비가 들어가는 역대급 사극 프로젝트라고 한다. 그리고 그 작품은 의녀 대장금으로 언론 보도되며 20여 년 만에 장금이 역할을 다시 맡게 되었다. 그 전에 방영될 예정인 드라마는 은수 좋은 날로 최초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범죄에 가담하는 주인공이자 학부모인 강은수 역으로 출연한다. 이영애는 장국영에 이어 투유 초콜릿 광고의 메인 모델을 맡게 된 유덕화의 상대 역으로 캐스팅되어 연예계에 데뷔했다. 데뷔 때부터 이영애는 남다른 외모로 이름을 아름아름 알렸으며 이후 산소 같은 여자라는 카피를 내세운 마몽드 화장품 CF가 방영되면서 CF 모델로서 큰 인기를 얻게 된다. 처음부터 CF로 데뷔하기도 했고 그 파급력이 굉장히 대단해서 CF의 여신으로 불린다. 전성기에는 무려 240여 편의 CF를 찍으며 독보적인 아성을 자랑했으며 여성 배우 중 가장 많은 브랜드의 광고를 찍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광고주와 대중들이 가장 선호했다는 뜻이다. 한때 이영애의 하루라는 제목의 유머가 인터넷에 떠돌기도 했다. 그 내용을 보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세이비누로 세수를 하고 엘라스틴으로 머리를 감고 오전엔 오기로 하신 웅진 코웨이 아주머니를 맞아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고 깐깐하게 정수한 물을 마시며 조금 쉬다가 어제 한 빨래를 걷어 다리미로 다리고 유리창을 닦다가 영어 공부를 한다. Do you have any XP? 익스피어리언스?
오후가 되어 산소 같은 여자처럼 외출 준비를 하고 전에 발급받은 LG카드를 들고 나가. 헬스, 펜싱, 쇼핑, 당구, 나이트.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어느덧 밤이 되어 집이 있는 자이 아파트로 돌아오는 와중에 불현듯 떠오르는 엄마 생신. 내일이었다. 빨간 스웨터를 보면서 내일이 엄마 생신인데 어쩌나. 아이. 오늘 카드 다 긁어서 남은 잔고가 없는데. 그러나 냉장고에 떠오른 사랑스런 남편의 모습. 장모님 빨간색 좋아하시지? 헛, 여보 유유 너무나 고마운 남편. 그리고 저녁 파티에 가기 위해 드라마 폰을 들고 드레스를 입고 맨발로 몰래 나간다. 파티에서 돌아왔는데 이어지는 남편의 화려한 이벤트. 냉장고를 둘러싼 수백 개의 초와 함께 두 팔이 떨어질 정도로 무거운 꽃다발에 파묻힌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끝이 났다. 광고를 통한 그녀의 이미지의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글이다. 데뷔 초부터 현재까지 독보적인 아우라를 지닌 한국 대표 미녀 배우 중 한 명으로 빠지지 않고 꼽힌다. 뚜렷하고 깊이 있는 눈매, 오똑한 코, V라인의 얼굴형, 장두형에 가까운 입체적인 두상 등 흠잡을 데 없는 이목구비를 가졌으며 피부톤도 매우 밝다. 유럽 여배우들과 같이 서 있는 사진에서도 더 환해 보일 정도. 피부마저 상당히 맑아서 상황이나 나이에 따른 외관상의 편차가 거의 없는 편에 속한다. 무엇보다 50이 넘은 현재도 특유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데뷔 초에는 주근깨가 굉장히 많아서 실물로 그녀를 목격한 사람들이 꼭 하는 얘기가 주근깨였을 정도였다. 아름다움의 정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품 있고 우아한 미모를 자랑한다. 팬들은 물론이고 대중들도 이영애는 예쁨을 뛰어넘어선 아름다움 같다는 말이 굉장히 많다. 결혼. 2009년 재미교포 사업가이자 한국 레이컴 회장인 정호영과 결혼하면서 화제가 되었다. 또한 결혼한 즈음 이영애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나는 이영애다가 방영되었는데 이영애가 바쁜 와중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을 보고 말이 많았다. 일반인처럼 그냥 베어 먹는 게 아니라 아주 조신하게 김을 뜯어 안에 밥을 조금씩 집어 먹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바쁠 땐 종종 먹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뜯는 방법을 몰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하며 멋쩍게 웃기도 했다. 이 때문에 괜히 먹어본 적도 없는 삼각김밥으로 소탈한 척 한다와 카메라에 망가진 모습이 담기는 게 싫어서. 일부러 저러는 거다. 삼각김밥 먹는 방법이야 가지가지다. 등의 여러 의견이 맞섰다. 2011년 아들, 딸 이란성 쌍둥이를 출산했다. 이영애의 딸은 성악으로 선화예술중학교에 입학했다. 아들과 딸 둘 중 딸이 자신의 끼를 물려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담. 2002년생까지는 한 학년이 3월생 다음에 2월생이었기 때문에 초등 정상 입학 연령이 6세였다. 그래서 1971년 1월생인 이영애는 1977년에 초등학교를 입학했으며 대학 학번도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 89학번이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다이빙 꿈나무. 김영호 리듬 체조 선수 김주원과 함께 최종 성화 점화자로 나섰다. 다만 국가를 빛낸 스포츠 스타가 점화자로 나서는 관례를 깨고 스포츠와 전혀 무관한 연예인이 메인 점화자로 나섰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 악성 기사를 쓴 인터넷 신문 기자를 고소하기도 했다. 수락한 사업을 협업하던 토지 실소유주와 소송전에서 패소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영애의 팬이었다고 한다. 미국의 야후 메인 화면에 장식되었던 적도 있다.
김씨 일가는 겉으로만 남한 사람이나 문물 등을 적대했지 몰래 남한 연예인들을 많이 좋아했다. 대장금의 큰 파급력과 특유의 신비주의 이미지 때문인지 사극 및 한복 패션과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론조사에서 한복이 가장 잘 어울리는 여성 연예인 1위를 몇 차례 한 사례도 있다. 공주 부여, 청양 국회의원과 국회 부의장을 지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시삼촌이다. 즉 남편 정호영이 정진석 비서실장의 조카인데 정작 조카인 정호영이 숙부 정진석보다 나이가 더 많다. 2015년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는데 당시 수상자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 짤방으로 유행했다. 이영애의 외모가 미스코리아들과 비교해도 확 튀기 때문이다. 2016년 9월 16일에 방영된 SBS 브루스타에서의 발언에 의하면 아버지가 학도병 출신인데 소속된 부대에서 생존자가 거의 없어서 전쟁 영화 등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장면이 나오면 고개를 돌리며 제대로 못 봤다고 한다. 일종의 PTSD인 셈이다. 한국 톱스타 중 제일가는 기부천사로 유명하다. 특히 아이들을 좋아하며 소외된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하는 등 훈훈한 소식이 많다. 2017년 11월 21일 포항 지진 이재민들을 위해 성금을 모금하였다.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자 양평 묘소를 찾아 정인이를 추모했다. 엄연히 대한민국 국적자인 한국인 이영애를 의도적으로 중국인 조선족이라고 주장하는 백과가 있어 큰 논란이 되었다. 2022년에는 8월 침수 피해로 장애인들을 위해 5천만 원을 기부했다는 훈훈한 소식도 있었다. 출연료가 어마어마하다. 사임당 빛의 일기 출연 당시 무려 회당 1억으로 전지현과 함께 여배우 최고 수준이며 광고에서는 편당 12억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 남녀 연예인 통틀어서 가장 출연료를 많이 받는 연예인이라고 한다. 2018년 9월 SBS 추석 특집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가로 채널에 출연, 방송의 일환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지만 정규 편성에서는 출연하지 않게 되면서 일회성에 그치고 말았다. 개설했던 유튜브 채널도 가로 채널 단일 채널로 통합되면서 폐쇄되었다. 2019년 폐원위기에 제1병원을 회생하기 위해서 인수를 제안하였으나 영리법인 논란 등으로 인해 불발되었다. 2011년 쌍둥이 남매를 이곳에서 낳은 인연으로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이용하고 있었고 홍보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었다. 이후 제1병원은 부지 매각 등의 회생안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위기를 넘기는 듯 했으나 결국 폐원했다. 대장금의 대성공으로 인해서 해외에서의 인기도 크게 높아졌고 이 때문에 국가 외교 무대에도 자주 초청을 받는 편이다. 대장금이 인기 있는 국가의 정상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반대로 한국 대통령이 해당 국가를 방문할 때 이영애가 해당 행사에 초청받는 사례가 많다. 이는 정권이 바뀌어도 빈도는 크게 바뀌지 않는 편이다. 한 예로 우즈베키스탄의 샵카트 미르지오예프 대통령이 2017년 국빈 방문하자 청와대에서는 그가 이영애의 팬인 걸 고려하여 국빈 만찬에 이영애를 초청, 자리도 미르지오예프 대통령 내외 맞은편에 배석시켰다. 원래 배우 한 사람이 명대사 하나를 갖기가 힘든데 이영애는 무려 2개의 명대사를 남겼다.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극중 은수가 상우, 유지태에게 말하는 라면 먹을래요? 라는 대사와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출소 후 전도사가 건네는 두부를 떨어뜨리며 말하는 너나 잘하세요.
바로 그것이다. 두 대사 모두 영화를 관통하는 명장면에서 나오는 명대사였다. 동년배 배우인 이병헌과도 유난히 인연이 깊은 편인데 1995년에 방영한 아스팔트 사나이에서 남매지간으로 같이 출연을 하였고 2000년에 나온 영화인 공동경비구역 JSA에서도 같이 주역을 맡기도 하였다. 방탄소년단의 팬이다. 김연자의 노래 아모르 파티를 좋아한다고 한다. 집사부일체에서 자녀들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면서 아모르 파티를 듣는 장면이 나왔다. 2020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500만 원씩 정치 후원금을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해 구설수가 생기기도 했다. 후원금 자체는 합법적이고 액수도 법으로 정한 한도 내라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영애의 남편인 정호영 씨는 방산업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설수가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이영애 측은 정 회장은 방산업체를 운영하지 않는다. 경영에 손 뗀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다. 지분도 0%대가량이라고 밝히며 여야 의원 관계없이 군인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후원하고 있다.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에게 사업 청탁이나 그런 게 있었는지 확인해 보라고 반박했다. 2023년 1월 22일 배우 이영애가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5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소식이 알려지자 재단에 5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 점으로 정치적 시비가 걸리기도 했으나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다른 대통령들의 재단 및 기념관에도 기부했음을 이야기하면서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될 공을 살펴보며 화합하자는 의미임을 밝혔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를 매입하는 김대중재단의 결정에도 기부의 의사를 밝혔다. 에버랜드에서 사육하는 판다 아이바오의 팬이다. 아이바오의 별명 중 하나인 판다계 이영애라는 별명에 기뻐했으며 촬영 중에는 아이바오가 당근과 대나무를 먹는 영상을 ASMR처럼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힌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이영애 본인은 직접 아이바오를 관람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보훈 기부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그의 부친은 한국 전쟁에 참전한 후 육군 소령으로 예편한 국가유공자이며 시아버지 또한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참전용사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인연으로 국가유공자와 부상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활동을 지속해온 이영애는 2025년에도 연평도 포격전 15주년을 기념하는 연극 연평의 공연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추진 중인 사단법인 퍼플하트 측 역시 이 배우가 후원 의사를 밝혀와 호국 보훈의 달인 6월 초연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2025년 3월 20일 검찰이 이영애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영애의 쌍둥이 자녀들은 영어 유치원이 아닌 양평교회 유치원을 다녔다고 한다. 연예인 중에 제일 친한 친구는 장서희라고 한다. 또한 백지연 아나운서도 친하다고. 선배 전인화, 김혜수,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경민, 김천경 등과 친분이 있다. 전인화와는 한 광고 촬영을 같이 한 것만이 대중에게 같이 한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전인화의 남편인 유동근과 TV 드라마 데뷔작에서 상대역을 해서 그런지 후에도 오랜 친분을 이어오고 있는 듯. 그리고 이경민과 친한 시네라 윤유선이 이경민, 전인화와 함께 이영애의 연극 뒤풀이 회식에 함께하기도 했다. 2020년대에 들어 선배 채시라와 친분을 맺었다. 둘은 동시대에 활동했고 한창 때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김천경, 이경민 등으로 모두 같은 사람이었지만 채시라의 글대로 정작 한 번도 같은 작품에 출연하지 않았다.
2025년엔 서로의 무대 공연을 관람해 응원해 주었다. 2025년 비슷한 시기에 연극 해다 가불러가 이영애 주연 버전과 선배 이혜영 주연 버전이 각각 다른 극장에서 공연되긴 하지만 공연 기간이 겹쳐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